30대 후반 결혼했고 유치원생 아이도 있고요. 경기도 거주 중입니다. 친정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원래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이 룸메이트처럼 각자 돈 쓰고 밥도 따로 먹고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거동, 기력이 썩 좋지 않으신 편이었는데 얼마 전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가서 4박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것저것 검사하던 중 췌장에 뭐가 보인다고 해서 상급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응급실 방문부터 입원 기간 내내 엄마가 간호 방문은커녕 속옷 하나 안 챙겨주고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퇴원하는 날조차 당연히 안 왔고요. 그날 저녁도 아빠가 직접 슈퍼에 먹을거리를 사러 갔다더라고요. 엄마는 성격이 워낙 괴팍하고 드세고 저랑 오빠에게 애정 표현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구박과 멸시받은 기억만 있다면 아빠는 그와 반대로 정말 최고의 아버지였거든요. 사랑받은 기억만 가득해요. 이 부분은 친오빠도 인정. 제가 엄마를 너무 미워해서 그런지 자꾸 아빠를 챙겨주지 않는 엄마한테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부부 둘의 사이니까 관여를 안 하고 있었지만 아플 땐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아빠는 얼마 전에 엄마가 독감으로 방에서 누워있을 때도 일으켜서 직접 병원도 데려다 주고 다 케어해 주던 사람이에요. 평소엔 남남으로 지내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받은 건 돌려줘야 할 거 아닌가요? 이유는 딱 하나래요. 자기가 모진 시댁살이를 했는데 그때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게 너무 밉대요. 그래서 그냥 손 안 대고 죽길 바라나 봐요. 저한테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래요. 지금 이혼하면 반으로 나눠야 하니 너네 아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수십 년을 엄마가 다른 방법으로도 아빠를 못 살게 굴 때마다 달래보기도 하고 화내보기도 하고 이해해보려고도 했는데 아빠가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며칠째 잠이 안 와요. 워킹맘이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자주 가보지도 못하는데 암이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모셔오는 것만이 답이겠죠. 근데 아빠 성격에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에 남아 치료하는 걸 원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와, 그냥 엄마가 못된 거면서 지가 못된 사람으로 보이기는 싫고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시집살이 심하게 했는데 남편이 편 안 들어줬다는 얘기야?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할 정도로 자기가 순한 사람인데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애들을 단 한 번도 사랑 표현도 안 하고 그랬어? 엄마는 남이에요. 단지 계약관계. 이미 남처럼 살고 있는데 왜 엄마에게 부양을 바라는 건데요? 아빠가 그리 걱정되었으면 음식 배달시키던지 간병인이나 음식 도우미 도시락 배달을 며칠 했어야죠. 말만 하는 딸인 거죠. 님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엄마보다도 더 못한 자식인 거죠. 다를 게 없죠. 자식 둘이나 되는데 병원에 쫓아가는 자식도 없고 퇴원도 혼자 하게 하는 자식이 어디 있나요? 형편없는 건 엄마가 아니라 자식들인 겁니다. 그래, 해야지. 엄마가 안 하면 자기라도 해야지. 그 정도면 이혼하시는 게 맞는데 자식이랑 배우자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쓰니 아버지이고 배우자가 미우니까 자식도 미운 게 쓰니 어머니 같네요. 솔직히 쓰니 어머니 좋은 사람 아닙니다. 쓰니 아버지가 아파서 하는 말 아니에요. 쓰니 어머니는 자기만 소중했나 보네요. 그리고 아버님 큰 병 걸렸다고 확진나면 어머니랑 이혼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배우자라 투병하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딱 자기밖에 몰라요. 특히 저한테 굉장했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한테 자기를 괴롭혔던 친할머니 얼굴이랑 성격을 빼다 닮았다며 꼴보기 싫다고. 와, 이런 미친년도 엄마가 이제. 나 진짜. 엄마한테 예쁨 받아보겠다고 늘 엄마 챙기고 찾아뵙는 건 저였는데 아무 소용없어서 포기한 지 오래예요. 딸 자존감 박살내는 건 정말 최고. 상견례 때 사돈에 이런 애 왜 데려가냐고 함. 제가 이전부터 이혼하라고 해도 아버지는 조강지쳐 버리는 거 아니라네요. 아버지도 혼자 남는 게 막상 자신이 없고 하니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혼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더 답답하네요. 일단 아버지에게는 차라리 이혼하시라고 이야기하세요. 현 상황에서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미조차 없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니 모진 시댁살이를 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남편에게 실망하고 정 떨어졌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으나 자식에게 애정이 없고 자식에게 못했다면 시댁살이 이야기도 믿음이 떨어지네요.
또한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는 하나 병원에 따라서 중증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꼭 부산 외 병원 알아보시고 설득시키세요. 제대로 치료 안 받으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피해 끼치는 거니 얼른 좋은 치료 빨리 받으시라고. 10년 전부터 이혼하라고 하는데도 아빠도 막상 혼자 남는 게 두려운지 안 하네요. 정말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당해온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아빠 편에 서게 되는 게 있어서 판에 여쭙고자 했던 겁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특히 저에게 아주 모질었어서 한 밖에 남질 않았네요. 상견례 때 사돈에 제 욕을 한다든지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종합해서 넣은 얼굴이다 라는 막말, 대학 졸업 후 취업 3개월 못하고 있었더니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냐며 당장 나가라고 했던 거라든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사랑받은 기억을 떠올리라 하면 2개, 3개 정도의 장면뿐인 게 너무 슬프네요. 이런 엄마는 이제 뒤로 하고 아빠가 어떤 진단 받건 잘 챙기겠습니다. 엄마의 시집살이가 엄청 심했나봐요. 그걸 엄마 혼자 다 감내해야 했었고요. 그 어떤 힘들고 아픈 상처에도 아빠는 엄마 편이 되어주지 않았나봐요. 그거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게 맞아요. 젊은 시절 그렇게 상처로 다 보냈으니 남편에게 신뢰도 정도 의리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서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엄마 마음이 이해가 돼? 그래서 그런 남편 때문에 열받고 시댁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산 게 이해가 된다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저항할 수 없는 자기 자식한테 자기 한풀이를 한다고요? 응팔 보다가 갑자기 꽂혀서 씀. 2000년대 후반 학교 다님. 내가 고1 때의 이야기임. 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버스로 1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일 대여섯 시 차를 타야 했음. 등하교 시간은 훨씬 더 하이했는데 내 성격상 등교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와야 마음이 편했음.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는 7시에 등교를 하였고 우리 학교는 사방이 산으로 막힌 학교였음. 입구가 하나. 교문 쪽으로 가는데 산새길에서 20,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등장했음. 복장은 평범했고 산 타는 사람들이 입는 옷, 등산 웨어를 입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서더니 바지 지퍼를 열며 그것을 흔들며 나에게 물음.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나는 미친 듯이 올라왔던 등굣길을 다시 뛰어내려가 울면서 도와주세요를 외침. 때마침 차로 등교하던 같은 반 친구 어머니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갈 수 있었음. 그 사이 범인은 다시 산으로 사라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공포였는데 왜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아직도 의문임. 그 사람은 내 놀란 표정을 보고 희열을 느꼈을지도. 그 후 바바리맨을 다시 한번 마주쳤는데 3교시 수업하는 도중에 창문을 바라보니 바바리맨이 그때 온 학생 전부가 괴성 혹은 야유를 질렀고 수업하시는 국어 선생님은 그대로 창문을 뚫고 산으로 올라 바바리맨을 추격했지만 결국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내가 평생 바바리맨을 2번 만났는데 2번이 이 학교였다. 옛날에 중딩 때 친구랑 등교한다고 골목길 지나가고 있었는데 둘 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쫙 돌렸어. 순간 사람 손가락이 너무 큰 거야. 뭐지 하고 하는 찰나 둘 다 괴성 지르면서 막 뛰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도 20대 정도, 나이가 많은 것 같진 않았는데 암튼 우린 웃긴 추억으로 한 번씩 웃고 있다. 그리고 학교 보이는 동산에 꼭 바바리맨들 한 명씩 있는 거 너무 웃겨. 막 야유하고 그랬는데 보통 바바리맨은 다 크기가 작아서 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던데. 그래서 안 놀라면 김 빠져서 수치스러워하고 도망감. 실제 경험담임. 나 중학교 때는 체육쌤이 야구봤다 손에 쥐고 학교 근처에 출몰하는 바바리맨 족치러 다님. 멋진 선생님이네. 귀찮으실 텐데. 여중여고 6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못 봤네. 아쉽다. 이게 뭘 아쉬울 일이라고. 제 친정 얘기예요. 시댁 얘기는 넘쳐나지만 친정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서요. 친정 오빠 생일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엄마랑 싸웠어요. 오빠가 딱히 저를 챙겨준 것도 없거든요. 작년에 제 생일도 그냥 넘어갔고 애기 돌잔치 때도 봉투도 없이 왔다 갔어요. 그 얘기 엄마한테 했더니 그래도 오빠인데 네가 먼저 챙겨야지 남편 눈치 보지 말고. 저 남편 눈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가기 싫은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친정 자주 오길 바라는 심정 이해는 해요. 근데 오빠가 먼저 챙긴 것도 없이 내가 먼저 달려가야 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황당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엄마도 끊으면 되죠. 전 아빠랑 끊었어요. 형제 문제는 아니지만 부모 자식 사이도 형제 자매 사이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을 넘으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참다 아빠 끊어냈고 남동생도 싸가지 없어서 더 선 넘으면 끊을 각오하고 있어요. 남들이 욕하든 말든 내가 중요하죠. 남편한테도 그동안 사정 얘기하니 별말 안 하고 그럴만하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내가 나쁜 년 같지만 엄마랑은 환갑 기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여동생이랑은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닐 정도로 사이 좋아요. 그냥 나이 먹은 후로는 가족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음. 뭐래. 엄마가 챙기라고 하면 내하고 안 챙기면 되죠. 엄마가 뭐라 하면 조카 돌도 안 챙기는 삼촌에게 생일 선물 하는 건 남편에게 미안해서 안 돼. 그러게 엄만 아들 가정교육 좀 잘 시키지. 그러다 결혼해서도 처가에서 욕먹겠어. 라고 엄마의 가정교육 부재를 계속 말해서 직면하게 하세요. 그렇다. 이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겠다. 일단 엄마한테 네 알았어요 라고 해놓고 안 해? 그러놓고 왜 안 했냐고 이제 나중 가서 말을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안 했다. 엄마가 똑바로 아들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지 그랬냐? 뭐 이렇게 따지고 그때 가서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욕하면 응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끊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또 반복해. 최고의 방법이네.